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으로 불길을 지키는 그의 손과 얼굴은 늘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홀로 숯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사무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구나. 남들처럼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눌 가족이라도 있다면 이리 서럽지는 않을 텐데. 이리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총각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박복한 운명 탓이라 여기며 그저 묵묵히 고된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요? 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장님이 민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80평생을 화전골에서 살아온 이장님은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여보게, 민준이,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 말이 아닌가. 이리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꼬. 자네처럼 외로운 사람은 어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야 마음도 잡고 살림도 느는 법일세. 민주는 뜻밖의 방문과 따스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숫쟁이에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 이리 살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이장님은 체념에 빠진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처녀 집에 부모가 없고 그 처지가 자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자네를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민주는 이장님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 저보다도 못한 처지라니요. 그런 처자와 어찌 가정을 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철없는 사람아. 세상에 어찌 제 입맛에 맞는 떡만 있겠는가. 다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잔말 말고 내가 중매 설처녀 얼굴이나 한번 보게. 자네가 복을 걷어차면 나도 더는 도리가 없네? 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이장님의 진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막상 중매 자리에서 처녀를 마주한 민주는 실망감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앙상한 체구에 키는 형편없이 작았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은 검은 빛을 잃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아이고, 맙소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처녀가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인가. 여자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구나. 민주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저런 여인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치마폭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누런 흑돼지 한 마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리 처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자 이장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어라, 자네 눈에도 그 돼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됐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지. 자네는 저 처녀를 보지 말고 오로지 저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게. 부디 내 말을 믿게나.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못난 처녀도, 저 지저분한 돼지도 싫습니다. 이놈아. 분수도 모르고. 자네가 잘난 게 무엇이 있나? 부모가 있나? 재산이 있나? 저 처녀가 자네 복덩어리라니까. 혼인이란 본디 자신을 낮춰야 행복한 법이야. 불쌍한 처녀 구제한다 셈치고 눈 딱 감고 장가 들게. 이 혼사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올 걸세. 민주는 이장님의 호통과 진심 어린 충고에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저 실ong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혼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숯은 만드는 족족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손대는 것마다 재물이 쌓이니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팔자에 없는 부자가 될 모양이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다. 놀라운 변화는 살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내, 서현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누렇던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흑단처럼 변해갔습니다. 혼잣말로, 내 각시가 이리 고왔던가. 볼품없다 여겼거늘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신기할 따름이로구나. 부부는 마음먹은 대로 아들, 딸을 낳아 무탈하게 키웠고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여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런 돼지는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오직 민준의 눈에만 보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지저분하게만 보이던 돼지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로, 과연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었구나. 내 마음이 좋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넉넉한 부자가 된 민주는 인심을 베풀며 살았고 그의 집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저녁 그 복덩이 돼지가 갑자기 집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떠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주는 가슴을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자만하여 복을 걷어찬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다행히도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총을 든 낯선 사냥꾼 한 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소.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답하며 지친 사냥꾼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돼지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허나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대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은 벽에 세워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탕! 하는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예상치 못한 총소리에 놀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덩이 돼지가 나갔다가 사냥꾼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화를 막아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혼잣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 덕분이었구나. 이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어.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아내를 아끼고 주변에 베풀며 살았으니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으로 불길을 지키는 그의 손과 얼굴은 늘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홀로 숯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사무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구나. 남들처럼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눌 가족이라도 있다면 이리 서럽지는 않을 텐데. 이리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총각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박복한 운명 탓이라 여기며 그저 묵묵히 고된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요? 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장님이 민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80평생을 화전골에서 살아온 이장님은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여보게, 민준이,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 말이 아닌가. 이리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꼬. 자네처럼 외로운 사람은 어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야 마음도 잡고 살림도 느는 법일세. 민주는 뜻밖의 방문과 따스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수쟁이에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 이리 살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이장님은 체념에 빠진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처녀 집에 부모가 없고 그 처지가 자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자네를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민주는 이장님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 저보다도 못한 처지라니요. 그런 처자와 어찌 가정을 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철없는 사람아. 세상에 어찌 제 입맛에 맞는 떡만 있겠는가. 다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잔말 말고 내가 중매 설처녀 얼굴이나 한번 보게. 자네가 복을 걷어차면 나도 더는 도리가 없네. 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이장님의 진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막상 중매 자리에서 처녀를 마주한 민주는 실망감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앙상한 체구에 키는 형편없이 작았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은 검은 빛을 잃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아이고, 맙소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처녀가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인가. 여자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구나. 민주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저런 여인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치마폭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누런 흑돼지 한 마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리 처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자 이장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어라, 자네 눈에도 그 돼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됐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지. 자네는 저 처녀를 보지 말고 오로지 저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게. 부디 내 말을 믿게나.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못난 처녀도, 저 지저분한 돼지도 싫습니다. 이놈아. 분수도 모르고. 자네가 잘난 게 무엇이 있나? 부모가 있나? 재산이 있나? 저 처녀가 자네 복덩어리라니까. 혼인이란 본디 자신을 낮춰야 행복한 법이야. 불쌍한 처녀 구제한다 셈치고 눈 딱 감고 장가 들게. 이 혼사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올 걸세. 민주는 이장님의 호통과 진심 어린 충고에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저 실ong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혼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숯은 만드는 족족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손대는 것마다 재물이 쌓이니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팔자에 없는 부자가 될 모양이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다. 놀라운 변화는 살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내 서현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누렇던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흑단처럼 변해갔습니다. 혼잣말로, 내 각시가 이리 고왔던가. 볼품없다 여겼거늘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신기할 따름이로구나. 부부는 마음먹은 대로 아들, 딸을 낳아 무탈하게 키웠고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여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런 돼지는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오직 민준의 눈에만 보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지저분하게만 보이던 돼지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로, 과연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었구나. 내 마음이 좋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넉넉한 부자가 된 민주는 인심을 베풀며 살았고 그의 집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저녁 그 복덩이 돼지가 갑자기 집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떠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주는 가슴을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자만하여 복을 걷어찬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다행히도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총을 든 낯선 사냥꾼 한 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소.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답하며 지친 사냥꾼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돼지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허나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대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은 벽에 세워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탕! 하는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예상치 못한 총소리에 놀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덩이 돼지가 나갔다가 사냥꾼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화를 막아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혼잣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 덕분이었구나. 이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어.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아내를 아끼고 주변에 베풀며 살았으니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으로 불길을 지키는 그의 손과 얼굴은 늘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홀로 숯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사무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구나. 남들처럼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눌 가족이라도 있다면 일이 서럽지는 않을 텐데. 일이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총각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박복한 운명 탓이라 여기며 그저 묵묵히 고된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요? 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장님이 민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80평생을 화전골에서 살아온 이장님은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여보게, 민준이,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 말이 아닌가. 일이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꼬. 자네처럼 외로운 사람은 어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야 마음도 잡고 살림도 느는 법일세. 민주는 뜻밖의 방문과 따스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수쟁이에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 일이 살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이장님은 체념에 빠진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처녀 집에 부모가 없고 그 처지가 자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자네를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민주는 이장님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 저보다도 못한 처지라니요. 그런 처자와 어찌 가정을 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철없는 사람아. 세상에 어찌 제 입맛에 맞는 떡만 있겠는가. 다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잔말 말고 내가 중매 설처녀 얼굴이나 한번 보게. 자네가 복을 걷어차면 나도 더는 도리가 없네. 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이장님의 진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막상 중매 자리에서 처녀를 마주한 민주는 실망감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앙상한 체구에 키는 형편없이 작았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은 검은 빛을 잃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아이고, 맙소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처녀가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인가. 여자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구나. 민주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저런 여인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치마폭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누런 흑돼지 한 마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리 처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자 이장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어라, 자네 눈에도 그 돼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됐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지. 자네는 저 처녀를 보지 말고 오로지 저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게. 부디 내 말을 믿게나.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못난 처녀도, 저 지저분한 돼지도 싫습니다. 이놈아. 분수도 모르고. 자네가 잘난 게 무엇이 있나? 부모가 있나? 재산이 있나? 저 처녀가 자네 복덩어리라니까. 혼인이란 본디 자신을 낮춰야 행복한 법이야. 불쌍한 처녀 구제한다 셈치고 눈 딱 감고 장가 들게. 이 혼사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올 걸세. 민주는 이장님의 호통과 진심 어린 충고에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저 실ong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혼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숯을 만드는 족족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손대는 것마다 재물이 쌓이니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팔자에 없는 부자가 될 모양이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다. 놀라운 변화는 살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내 서현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누렇던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흑단처럼 변해갔습니다. 혼잣말로, 내 각시가 이리 고왔던가. 볼품없다 여겼거늘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신기할 따름이로구나. 부부는 마음먹은 대로 아들, 딸을 낳아 무탈하게 키웠고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여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런 돼지는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오직 민준의 눈에만 보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지저분하게만 보이던 돼지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로, 과연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었구나. 내 마음이 좋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넉넉한 부자가 된 민준은 인심을 베풀며 살았고 그의 집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저녁 그 복덩이 돼지가 갑자기 집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떠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주는 가슴을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자만하여 복을 걷어찬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다행히도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총을 든 낯선 사냥꾼 한 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소.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답하며 지친 사냥꾼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돼지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허나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대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은 벽에 세워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탕! 하는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예상치 못한 총소리에 놀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덩이 돼지가 나갔다가 사냥꾼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화를 막아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혼잣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 덕분이었구나. 이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어.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아내를 아끼고 주변에 베풀며 살았으니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으로 불길을 지키는 그의 손과 얼굴은 늘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홀로 숯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사무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구나. 남들처럼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눌 가족이라도 있다면 이리 서럽지는 않을 텐데. 이리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총각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박복한 운명 탓이라 여기며 그저 묵묵히 고된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요? 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장님이 민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80평생을 화전골에서 살아온 이장님은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여보게, 민준이,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 말이 아닌가. 이리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꼬. 자네처럼 외로운 사람은 어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야 마음도 잡고 살림도 느는 법일세. 민주는 뜻밖의 방문과 따스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수쟁이에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 이리 살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이장님은 체념에 빠진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처녀 집에 부모가 없고 그 처지가 자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자네를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민준은 이장님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 저보다도 못한 처지라니요. 그런 처자와 어찌 가정을 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철없는 사람아. 세상에 어찌 제 입맛에 맞는 떡만 있겠는가. 다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잔말 말고 내가 중매 설처녀 얼굴이나 한번 보게. 자네가 복을 걷어차면 나도 더는 도리가 없네. 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이장님의 진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막상 중매 자리에서 처녀를 마주한 민주는 실망감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앙상한 체구에 키는 형편없이 작았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은 검은 빛을 잃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아이고, 맙소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처녀가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인가. 여자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구나. 민주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저런 여인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치마폭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누런 흑돼지 한 마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리 처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자 이장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어라, 자네 눈에도 그 돼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됐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지. 자네는 저 처녀를 보지 말고 오로지 저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게. 부디 내 말을 믿게나.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못난 처녀도, 저 지저분한 돼지도 싫습니다. 이놈아. 분수도 모르고. 자네가 잘난 게 무엇이 있나? 부모가 있나? 재산이 있나? 저 처녀가 자네 복덩어리라니까. 혼인이란 본디 자신을 낮춰야 행복한 법이야. 불쌍한 처녀 구제한다 셈치고 눈 딱 감고 장가 들게. 이 혼사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올 걸세. 민주는 이장님의 호통과 진심 어린 충고에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저 실ong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혼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 만드는 족족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손대는 것마다 재물이 쌓이니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팔자에 없는 부자가 될 모양이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다. 놀라운 변화는 살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내, 서현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누렇던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흑단처럼 변해갔습니다. 혼잣말로, 내 각시가 이리 고왔던가. 볼품없다 여겼거늘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신기할 따름이로구나. 부부는 마음먹은 대로 아들, 딸을 낳아 무탈하게 키웠고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여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런 돼지는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오직 민준의 눈에만 보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지저분하게만 보이던 돼지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로, 과연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었구나. 내 마음이 좋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넉넉한 부자가 된 민주는 인심을 베풀며 살았고 그의 집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저녁 그 복덩이 돼지가 갑자기 집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떠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주는 가슴을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자만하여 복을 걷어찬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다행히도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총을 든 낯선 사냥꾼 한 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소.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답하며 지친 사냥꾼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돼지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허나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대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은 벽에 세워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탕! 하는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예상치 못한 총소리에 놀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덩이 돼지가 나갔다가 사냥꾼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화를 막아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혼잣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 덕분이었구나. 이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어.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아내를 아끼고 주변에 베풀며 살았으니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으로 불길을 지키는 그의 손과 얼굴은 늘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홀로 숯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사무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구나. 남들처럼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눌 가족이라도 있다면 이리 서럽지는 않을 텐데. 이리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총각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박복한 운명 탓이라 여기며 그저 묵묵히 고된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요? 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장님이 민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80평생을 화전골에서 살아온 이장님은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여보게, 민준이,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 말이 아닌가. 이리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꼬. 자네처럼 외로운 사람은 어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야 마음도 잡고 살림도 느는 법일세. 민주는 뜻밖의 방문과 따스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수쟁이에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 이리 살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이장님은 체념에 빠진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처녀 집에 부모가 없고 그 처지가 자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자네를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민주는 이장님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 저보다도 못한 처지라니요. 그런 처자와 어찌 가정을 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철없는 사람아. 세상에 어찌 제 입맛에 맞는 떡만 있겠는가. 다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잔말 말고 내가 중매 설처녀 얼굴이나 한번 보게. 자네가 복을 걷어차면 나도 더는 도리가 없네? 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이장님의 진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막상 중매 자리에서 처녀를 마주한 민주는 실망감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앙상한 체구에 키는 형편없이 작았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은 검은 빛을 잃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아이고, 맙소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처녀가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인가. 여자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구나. 민주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저런 여인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치마폭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누런 흑돼지 한 마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리 처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자 이장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어라, 자네 눈에도 그 돼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됐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지. 자네는 저 처녀를 보지 말고 오로지 저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게. 부디 내 말을 믿게나.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못난 처녀도, 저 지저분한 돼지도 싫습니다. 이놈아. 분수도 모르고. 자네가 잘난 게 무엇이 있나? 부모가 있나? 재산이 있나? 저 처녀가 자네 복덩어리라니까. 혼인이란 본디 자신을 낮춰야 행복한 법이야. 불쌍한 처녀 구제한다 셈치고 눈 딱 감고 장가 들게. 이 혼사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올 걸세. 민주는 이장님의 호통과 진심 어린 충고에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저 실ong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혼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숯을 만드는 족족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손대는 것마다 재물이 쌓이니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팔자에 없는 부자가 될 모양이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다. 놀라운 변화는 살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내, 서현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누렇던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흑단처럼 변해갔습니다. 혼잣말로, 내 각시가 이리 고왔던가. 볼품없다 여겼거늘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신기할 따름이로구나. 부부는 마음먹은 대로 아들, 딸을 낳아 무탈하게 키웠고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여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런 돼지는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오직 민준의 눈에만 보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지저분하게만 보이던 돼지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로, 과연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었구나. 내 마음이 좋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넉넉한 부자가 된 민주는 인심을 베풀며 살았고 그의 집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저녁 그 복덩이 돼지가 갑자기 집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떠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주는 가슴을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자만하여 복을 걷어찬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다행히도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총을 든 낯선 사냥꾼 한 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소.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답하며 지친 사냥꾼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돼지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허나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대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은 벽에 세워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탕! 하는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예상치 못한 총소리에 놀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덩이 돼지가 나갔다가 사냥꾼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화를 막아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혼잣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 덕분이었구나. 이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어.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아내를 아끼고 주변에 베풀며 살았으니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며칠 밤낮으로 불길을 지키는 그의 손과 얼굴은 늘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홀로 숯가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칼날 같은 외로움이 사무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구나. 남들처럼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눌 가족이라도 있다면 일이 서럽지는 않을 텐데. 일이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총각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박복한 운명 탓이라 여기며 그저 묵묵히 고된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요? 마을의 큰 어른이신 이장님이 민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80평생을 화전골에서 살아온 이장님은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여보게, 민준이,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 말이 아닌가. 일이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할꼬. 자네처럼 외로운 사람은 어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야 마음도 잡고 살림도 느는 법일세. 민주는 뜻밖의 방문과 따스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제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수쟁이에게 어느 집 귀한 딸을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 일이 살다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이장님은 체념에 빠진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처녀 집에 부모가 없고 그 처지가 자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자네를 하늘처럼 떠받들지 않겠는가. 민주는 이장님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장님, 저보다도 못한 처지라니요. 그런 처자와 어찌 가정을 꾸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철없는 사람아. 세상에 어찌 제 입맛에 맞는 떡만 있겠는가. 다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잔말 말고 내가 중매 설처녀 얼굴이나 한번 보게. 자네가 복을 걷어차면 나도 더는 도리가 없네. 민주는 자신을 위하는 이장님의 진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막상 중매 자리에서 처녀를 마주한 민주는 실망감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앙상한 체구에 키는 형편없이 작았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은 검은 빛을 잃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아이고, 맙소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처녀가 어찌 이리 초라하단 말인가. 여자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구나. 민주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저런 여인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녀의 치마폭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누런 흑돼지 한 마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리 처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자 이장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어라, 자네 눈에도 그 돼지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됐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지. 자네는 저 처녀를 보지 말고 오로지 저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게. 부디 내 말을 믿게나. 돼지를 보고 장가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못난 처녀도, 저 지저분한 돼지도 싫습니다. 이놈아. 분수도 모르고. 자네가 잘난 게 무엇이 있나? 부모가 있나? 재산이 있나? 저 처녀가 자네 복덩어리라니까. 혼인이란 본디 자신을 낮춰야 행복한 법이야. 불쌍한 처녀 구제한다 셈치고 눈 딱 감고 장가들게. 이 혼사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올 걸세. 민주는 이장님의 호통과 진심 어린 충고에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저 실ong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혼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숯은 만드는 족족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손대는 것마다 재물이 쌓이니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팔자에 없는 부자가 될 모양이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다. 놀라운 변화는 살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내 서현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고 누렇던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흑단처럼 변해갔습니다. 혼잣말로, 내 각시가 이리 고왔던가. 볼품없다 여겼거늘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신기할 따름이로구나. 부부는 마음먹은 대로 아들, 딸을 낳아 무탈하게 키웠고 아이들은 총명하고 건강하여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런 돼지는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오직 민준의 눈에만 보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지저분하게만 보이던 돼지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로, 과연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었구나. 내 마음이 좋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넉넉한 부자가 된 민준은 인심을 베풀며 살았고 그의 집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저녁 그 복덩이 돼지가 갑자기 집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떠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주는 가슴을 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자만하여 복을 걷어찬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다행히도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총을 든 낯선 사냥꾼 한 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소.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답하며 지친 사냥꾼에게 하룻밤 묵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돼지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허나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대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사냥꾼은 벽에 세워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탕! 하는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예상치 못한 총소리에 놀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복덩이 돼지가 나갔다가 사냥꾼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화를 막아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혼잣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가짐 덕분이었구나. 이장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어.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아내를 아끼고 주변에 베풀며 살았으니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민준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웠습니다.